접신소녀와 계룡산도사, 무속의 세계에 관하여 제11편 새스승의 가르침. 6월이 되면서 연꽃구 땅은 더욱 바빠졌다. 은정의 상담은 물론이고 장 선생의 철학 강의, 정법, 스님의 불교 법문까지 더해지면서 작은 굿땅이 하나의 배움터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세 사람은 함께 모여 앞으로의 계획을 의논하고 있었다. 요즘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다양해졌어요. 은정이 말했다. 어떤 분들이 오시는데요? 정법 스님이 물었다. 대학 교수, 의사, 변호사, 고학력자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각자 원하는 게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장 선생이 관심을 보였다. 어떤 분은 철학적 상담을 원하고, 어떤 분은 종교적 위안을 원하고, 또 어떤 분은 그냥 마음 털어놓을 곳을 원해요. 그럼 우리가 각자 다른 역할을 하는 건 잘된 일이네요. 정법 스님이 말했다. 맞아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뭔가요? 각자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통일성이 없어요. 어떤 때는 서로 다른 조언을 하게 되기도 하고. 은정의 고민에 세 사람이 생각에 잠겼다. 그럼 우리만의 통합적 접근법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장 선생이 제안했다. 통합적 접근법이요? 네, 동양 철학과 불교, 그리고 은정 씨의 무속적 직관을 결합한 새로운 방법 말이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결합하죠? 그때 할머니가 차를 가져오며 말했다. 너희들이 복잡하게 생각하는구나. 할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부터 하나였는데 억지로 나눠 놓은 거야. 무슨 뜻이에요? 부처님도 노자도 우리 신령님들도 결국 같은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사람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자는. 할머니의 말에 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표현 방식만 다를 뿐이에요. 은정이 말했다. 그럼 그 공통점을 찾아서 체계화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장 선생이 제안했다. 며칠 후 세 사람은 연천봉에서 청어 노인을 만났다. 통합적 접근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흥미로운 시도구나. 청어 노인이 말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뭔가요? 억지로 합치려고 하지 마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해야 한다. 어떻게요? 물과 기름을 섞으려고 하면 안 된다. 하지만 물과 물은 자연스럽게 합쳐진다. 노인이 인절미를 나누어주며 계속 말했다. 너희 셋의 가르침에서 공통된 흐름을 찾아라. 그것이 바로 도다. 할아버지, 그 공통된 흐름이 뭘까요? 은정이 물었다. 스스로 찾아보거라. 내가 말해주면 진짜가 아니다. 힌트라도 주세요. 힌트는 이미 너희가 하고 있는 일 속에 있다. 청어 노인이 미소 지었다. 너희가 상담할 때, 강의할 때, 법문할 때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거라. 장 선생이 먼저 말했다. 저는 사람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지만 결국 스스로 수행해야 하는 거니까요. 정법 스님이 덧붙였다. 저는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답을 찾더라고요. 은정이 말했다. 그거다. 청어 노인이 손뼉을 쳤다. 뭐가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전통의 공통점이다. 노인이 설명을 계속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자성자도라고 한다. 스스로의 성품으로 스스로를 건진다는 뜻이지. 도교에서는 무위자연이고요. 장 선생이 말했다. 무속에서는 신이 직접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신의 힘을 빌려 스스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은정이 깨달았다. 그래, 결국 같은 이야기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본격적으로 통합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일단 기본 원칙을 정해봐요. 은정이 말했다. 첫 번째, 억지로 가르치지 않는다. 장 선생이 말했다. 두 번째, 상대방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정법 스님이 덧붙였다. 세 번째, 각자의 근기에 맞는 방법을 사용한다. 은정이 정리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까요? 3단계로 나누면 어떨까요? 장 선생이 제안했다. 1단계는 마음 열기, 2단계는 깨달음 얻기, 3단계는 실천하기. 좋아요. 그럼 각 단계마다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1단계에서는 은정씨가 주도해요. 마음을 여는 건 은정씨가 가장 잘하니까. 정법 스님이 말했다. 2단계에서는 제가 철학적 관점을, 정법 스님이 불교적 관점을 제시하고, 3단계에서는 다시 은정씨가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거죠. 좋아요. 한번 해봐요. 첫 번째 통합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중년 여성이었다. 남편과의 갈등으로 고민하고 있었다. 1단계 마음 열기. 은정이 먼저 상담을 시작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네,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 이제는 정말 한계예요.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은정은 끝까지 들어주었다. 30분 정도 지나자 여성의 마음이 많이 열렸다. 선생님과 이야기하니 마음이 좀 편해져요. 그럼 이제 다른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까요? 2단계 깨달음 얻기. 장 선생이 나섰다. 혹시 남편과의 갈등에서 어떤 패턴을 발견하셨나요? 패턴이요? 네, 언제 갈등이 생기고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여성이 생각해 보더니 말했다. 제가 남편에게 뭔가 요구할 때마다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요구들인가요? 관심 가져달라, 대화하자, 같이 시간 보내자. 그런 것들이요. 그럼 남편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피하거나 짜증내거나. 장 선생이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남편도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남편의 이유요? 네, 남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성이 한참 생각했다. 정법 스님이 이어받았다. 불교에서는 연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연기법이요? 모든 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남편의 행동도 어떤 원인이 있을 거예요. 어떤 원인일까요? 혹시 남편이 어린 시절이나 성장 과정에서 힘든 일이 있었을까요? 여성이 깜짝 놀랐다. 맞아요. 남편이 어릴 때 부모님이 많이 싸우셨어요. 그래서 갈등 상황을 피하려고 하나 봐요. 그럼 남편도 피해자인 셈이네요. 그렇네요. 지금까지 남편만 원망했는데. 3단계 실천하기. 다시 은정이 나섰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어요. 구체적으로는요? 요구하기보다는 남편이 편안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좋은 생각이에요.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대화할 때도 압박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여성의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 선생님들 정말 고마워요. 혼자서는 절대 이런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첫 번째 통합 프로그램이 끝난 후 세 사람이 평가했다.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어요. 각자 다른 관점을 제시하니까 훨씬 입체적이 되네요. 정법 스님이 말했다. 저도 놀랐어요. 같은 문제인데도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이렇게 다른 해답이 나오다니. 장 선생이 감탄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은정이 말했다. 뭐가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3명이 다 참여하려면 2시간은 있어야 해요.
그럼 효율성을 높일 방법을 찾아봐야겠네요. 며칠 후 세 사람은 개선된 방식을 시도해 봤다. 이번에는 한 명이 주도하되 나머지 두 명이 중간중간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방식이었다. 대상자는 취업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이었다. 은정이 주도하면서 상담을 진행했다.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안정적인 직장이면. 그때 장 선생이 끼어들었다. 안정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나요? 돈도 많이 주고 해고당할 위험이 없고. 정법 스님이 말했다. 그런데 그런 조건만 만족하면 정말 행복할까요? 행복이요? 청년이 생각에 잠겼다. 사실 행복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은정이 다시 이어받았다. 그럼 언제 가장 즐거우셨어요? 친구들과 밴드 활동할 때요. 밴드요? 어떤 악기 하세요? 기타요. 그런데 그걸로는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장 선생이 말했다. 정말 불가능할까요? 음악으로 먹고 사는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정법 스님이 덧붙였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남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을 찾으라고 하셨어요. 30분 만에 청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선생님들, 저 음악 치료사라는 직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일단 아르바이트 하면서 음악 공부도 계속해 볼게요. 청년이 돌아간 후 세 사람이 기뻐했다. 이번에는 정말 효과적이었어요. 맞아요. 30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우리 방식이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소문이 나면서 통합 프로그램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하지만 세 사람이 항상 함께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방법을 다른 사람들도 배울 수 있게 해야겠어요. 장 선생이 제안했다. 워크숍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그때 정법 스님이 말했다. 저희 철룡사에서도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스님들도 신도들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정말요? 그럼 불교계에서도 우리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겠네요. 대학에서도 관심 보일 거예요. 은정이 말했다. 며칠 후 세 사람은 청어노인에게 그동안의 성과를 보고했다. 잘했다. 하나가 되어가고 있구나. 네, 정말 신기해요. 서로 다른 배경인데도 이렇게 잘 맞을 줄 몰랐어요. 그것이 바로 도의 힘이다. 진리는 하나이니까. 노인이 계속 말했다. 하지만 이제 더 큰 시험이 남아있다. 무슨 시험이요? 성공했을 때의 시험이다. 성공의 시험이요? 그래. 실패했을 때는 겸손해지지만 성공하면 교만해지기 쉽다. 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너희들처럼 가르치는 입장이 되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 어떻게 조심해야 해요? 항상 초심을 잊지 마라. 너희도 여전히 배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마라. 한 사람이 앞서 나간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예요. 정법 스님이 말했다. 그래,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거라. 청어 노인이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진정한 스승은 제자가 자신을 넘어서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너희도 그런 스승이 되어라. 그날 밤 연꽃굿 땅에서 세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다. 일단 우리 방법의 이름을 지어봐요. 은정이 제안했다. 뭐가 좋을까요? 통합치유법? 너무 딱딱해요. 그럼 삼합일심법? 정법 스님이 제안했다. 좋네요.
세 마음이 하나가 되는 방법. 장 선생이 박수쳤다. 좋아요. 삼합일신법으로 정해요. 은정이 동의했다. 그럼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워크숍을 시작해봐요. 네. 세 사람의 목소리가 한 목소리로 울려 퍼졌다. 그들은 이제 각자의 스승이면서 동시에 서로의 제자가 되어 새로운 치유의 길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서로 다른 전통에서 온 세 사람이 하나의 마음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청어 노인이 말한 도의 실현이었다.